코비드-19로부터의 심한 질병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귀화와 귀화의 자녀, 그리고 고령의 가족 구성원들이 백신과 부스터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이 높은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뉴욕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nyc.gov/백신파인더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맥도날드가 3월 31일부터 재고 소진 시까지 단 며칠간만 치킨 맥너깃 주문 시 사천 소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추가로 소스를 원하는 사람들은 앱을 통해 최대 5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1998년 처음 런칭된 이후 사천이 맥도날드 메뉴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5가지 다른 골든 포장 패키지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맥도날드의 추억 속 인기 상품 사천 소스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산유국으로 이뤄진 오펙 플러스의 원유 협조 감산 준수율이 2월에 136%로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목표보다는 1일 100만 배럴 이상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1월 오펙 플러스 협조 감산 이행률은 129%였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앞서 서방 각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제재한 영향으로 러시아의 원유와 석유 제품 공급이 4월 1에 1일 300만 배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20년 4월에서 6월 2분기 석유 공급 부족이 1일 70만 배럴에 달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 2월 산유량은 1월 1일 97만 배럴에서 증대하면서 목표를 1일 약 105만 배럴 밑돌았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작년 8월 이래 매달 1일 40만 배럴 증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수요 후퇴에 맞춰 실시한 감산을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9월 말까지 오펙 플러스는 1일 260만 배럴 규모의 감산을 풀 계획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6년 만에 최대 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날 미국 보험사 엘러게이니를 116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2016년 항공기 부품업체 프리시전 캐스트 파츠를 370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인 버핏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버크셔는 내가 60년간 가까이 지켜본 회사인 엘러게이니의 완벽하고 영원한 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핏이 품은 엘러게이니는 손해보험과 상해보험, 재보험 등 여러 종류의 보험업은 물론 수익성 높은 비보험 사업 부문도 다수 보유해 미니 버크셔로 불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도 보험과 철도, 에너지, 유틸리티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비료, 사료 공급 차질 등 영향으로 우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20일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스톤엑스에 따르면 지난 1월 뉴질랜드와 호주의 우유 생산량이 6% 넘게 감소하는 등 5대 생산국의 우유 생산량이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유 생산 비용이 증가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옥수수, 콩과 함께 질소비료, 밀의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비료, 사료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낙농업 기업인 뉴질랜드의 폰테라는 지난주 농부들에게 1년 전보다 30% 더 높은 우유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비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마일스 허렐 폰테라 최고경영자는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이미 복잡한 코로나19 운영 환경이 악화됐다며 글로벌 공급망, 유가, 곡물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일본에서 3년간 12억엔 넘게 수익을 과소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쿄 국세국은 넷플릭스 일본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에서 2019년 3년간 총 12억엔 상당 이익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넷플릭스 합동회사는 2019년까지 3년간 복수의 제작회사에
백수십억액을 지급하고 동영상 배급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넷플릭스의 네덜란드 법인에 그 권리를 양도했습니다. 네덜란드 법인은 배급권 관리를 넘겨받으면서 권리 취득 비용과 경비를 일본 법인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도쿄 국세국은 일본 법인이 취득한 배급권으로 네덜란드 법인이 큰 이익을 올렸으며 이를 일본 법인도 마땅히 배분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12억 엔의 탄류를 산정했습니다. 도쿄 국세국은 넷플릭스 일본 법인에 과소 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 3억 엔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세기 미국 팝아트를 대표하는 앤디 워홀의 작품이 시작가 2억 달러의 경매에 출품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 크리스티 경매가 오는 5월 경매에서 워홀이 할리우드 여배우 마릴린 먼로의 사진을 실크 스크린으로 제작한 초상화를 내놓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초상화는 한 면의 길이가 약 91cm인 정사각형으로 워홀이 1964년 제작한 샨 마릴린 시리즈를 구성하는 작품입니다. 워홀의 작품을 거래했던 스위스의 미술상의 가족이 소장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이 가족이 사망하면서 경매에 출품됐습니다. 2억 달러는 역대 경매에서 예술작품에 책정된 시작가 중 최고 기록입니다. 크리스티 경매의 20세기 예술부문 대표인 알렉스 로터는 초상화 속 먼로의 얼굴에서 아름다움과 비극을 동시에 볼 수 있다. 감상자들이 20세기에 경험한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